N번방 사건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죄질이 엄한 사건이겠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행인데, 네, 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년 심판의 그 소년도 19세 미만의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년인 의뢰인께서 17세 당시에 13세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하였던 여러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성착취물을 만들고 지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했던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적용되는 죄명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에 이제 성착취물 제작, 그다음에 유사성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는 성폭법이라고 흔히들 저희가 얘기하는데, 성폭법 위반에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그 며칠 사이 일어났던 행위들을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검찰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재판이 진행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17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제 의뢰인이 방과 후에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랜덤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인 여학생과 이제 우연히 소통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대화 과정에서 그 피해 여학생이 약간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제 나누던 중에 그 소년이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라고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특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전송받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일련의 이러한 어떤 행위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번방 사건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죄질이 엄한 사건이겠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행인데, 아청법 위반에서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건인데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오셨던 것은 뭐냐면 신고가 있었고, 이제 경찰에서 소년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자기기, 휴대전화, 그 다음에 태블릿 PC 또는 뭐 랩탑 이런 것들을 다 압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긴급 체포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직후에 경찰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제 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가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또 저희가 잘 변호를 해서 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고 불구속 상태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것인데요. 포렌식 절차, 그에 따라서 선별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2차례 정도의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던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내렸던 결론은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주문에 이 사건을 어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별지 범죄 사실 기재와 같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집행유예 등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조력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일단 같이 조사 과정에서 입회를 해서 파악을 했던 것이고, 진짜 성착취물이 맞는지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구하는 저희들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피해자 측과의 어떤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단호한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하셨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즉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저희가 했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재판부로 하여금 가장 크게 소년부 송치의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명백하고 피해 회복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적정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가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유였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소년부 송치가 내려졌다. 본인의 아들이나 딸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봤을 때 내가 이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됐는데 어떡하지?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또 대응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기회를 갖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변호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저희도 조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사례 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남겨주시고 저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